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네시스가 총 5장의 G80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원래 제네시스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G80을 공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발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자, 공개된 5장의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은 GV80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디자인 요소, 제네시스가 새롭게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 저는 사진을 봤을 때 이 옆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G80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 모터그래프가 이전 세대 G80을 오랫동안 롱텀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G80에 대한 애착도 있고 생김새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3세대 G80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G80은 전통적인 3박스 구성을 가진 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G80 같은 경우는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을 보시면 스팅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우디 A7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뒷모습에도 이런 우아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G90이라는 플래그십 모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고 역동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좀 파격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릴의 디자인,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이 GV80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G90과도 달라요. G80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범퍼 하단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꾸며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GV80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두 줄로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도드라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휀더까지도 램프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들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휀더 부분에 방향 지시등은 들어오지만 주간 주행등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법규상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옆면으로는 이 빛을 계속 발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방향 지시등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일단 휠 디자인보다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눈길이 더 가네요. GV80 디젤 모델에는 이런 식의 캘리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 캘리퍼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모델은 이제 3.5 모델, 가솔린 모델에 적용될 텐데, G80 사진에서 공개한 모델은 이제 3.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제네시스 엠블럼이 새겨진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이름이 새겨진 캘리퍼가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제 4P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V80 때도 말이 많았죠. 2P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 가솔린 모델에는 이 4P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아마도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철 디스크와 이 안쪽 내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듀얼 캐스트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될 것 같아요. 이 듀얼 캐스트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4kg 정도가 가볍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 휠의 무게가 줄어들면 이 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경쾌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타이어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컨택 3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타이어 말고도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네시스 G80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과 거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일단 길이, 그리고 너비, 휠베이스까지 모두 동일해요. 길이는 4990mm, 전폭은 189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3010mm입니다. 다만 이전 세대와 달라진 부분은 차체의 높이가 15mm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면서 조금 더 날렵한 세단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전고를 낮춘 것 같고요. 전고를 낮췄음에도 루프라인을 많이 깎았음에도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고 이상엽 디자이너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비율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보통 풀체인지가 되면 차체 크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됐음에도 차체 크기를 크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이전 세대 제네시스 G80이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네시스 측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디자인이라서 가만히 서 있어도 마치 앞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옆모습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네요. 이 기본적인 실루엣, 휠 베이스 차이들은 있지만 현대차 소나타도 좀 떠오르고요. 그랜저, 스팅어,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패스트백 디자인의 차들이 떠오릅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공개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둡게 사진을 보내요. 조금 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진이 노이즈가 좀 생기더라도 임의적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휠 디자인은 지금 있는 휠은 가장 직경이 큰 휠의 디자인이고요. 그 G90에서 살펴봤었던 이 격자 무늬가 촘촘하게 새겨진 그런 휠도 아마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휠 디자인은 총 3개에서 4가지 정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모습도 GV80에서 봤었던 테일램프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가 타원으로 이렇게 윤곽이 있는 부분은 소나타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디자인인데 GV80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진짜입니다. 진짜 머플러가 크레스트 그릴처럼 양쪽으로 새겨져 있고요. 참고로 디젤 모델은 이런 모양만 있고 가짜 머플러고요. 가솔린 모델은 진짜 머플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4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3.5 터보라는 엠블럼이 붙었습니다. 자,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GV80에 적용된 3.0L 디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가솔린을 선호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 터보 모델과 3.5 터보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세부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예전에 파워트레인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2.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추력 304마력 그리고 43kgm의 토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접 분사, 직분사가 모두 가능하고요. 순행식 인터쿨러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3.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3.3 터보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380마력, 54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3.5L 터보 모델은 1200rpm 인근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역시 순행식 인터쿨러를 적용했으며 간접 분사와 직분사를 모두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직분사의 인젝터가 실린더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엔진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예전에 파워트레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었던 수치고요. 신차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실내 사진도 색상을 조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GV80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디자인 언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세단과 SUV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G90과는 상당히 많은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는 이제 나파 가죽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사진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트에 마치 Y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독특해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GV80과도 많이 다르네요. 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이 버튼의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네, 오디오 볼륨이나 통화 관련된 버튼들이 오른쪽에 놓이는데 지금은 이 오른쪽과 왼쪽 이 부분이 달라졌고요. 이 사진에 찍힌 제네시스는 누적 주행거리가 122만 6,585km나 달렸네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네, 120만 달린 G80입니다.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네,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GV80처럼 굉장히 긴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목으로 사용된 이 트림들도 눈에 띄지만 비상등이 그 원목 한가운데에 딱 박혀져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네요. 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GV80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조그 다이얼과 다이얼 기어 레버도 GV80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실내 색상을 이제 투톤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GV80보다는 한 가지 색상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GV80보다는 훨씬 더 점잖은 느낌도 들고 심플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 터치에서 좀 빠져나와서 공조 시스템 위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밝기를 밝혔는데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이 셋업 버튼이 놓이는 걸로 보이고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엠블럼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아마 GV80과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디자인이었지만 사진도 잘 찍었고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잘 팔릴 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G80 같은 경우는 법인차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다소 높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나와서 주로 G80을 소비하시는 어른들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보실지는 사뭇 궁금합니다. G80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물량은 테스트 생산을 마친 상태고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네, 원래 출시도 3월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취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